공무원 준비를 하려면 그 영상 강좌 있잖아요. 한 번 정도씩은 봐야 된다고 베이스가 있다고 생각한 건 영어 한 과목이었는데 1점인가 나왔는데 그때 알았죠. 공무원 영어가 참 많이 다르다는 거를. 아무튼 이 말의 요점은 영어도 잘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본인이 그 책을 봐서 이해하는 속도보다 인터넷 강의를 들어서 흡수하는 속도가 처음에는 더 빨라요. 해설집을 아무리 읽어도. 물론 그게 좀 더 짧은 시간으로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국사 같은 경우는 한 번 듣고 나면 또 들어도 또 듣고 또 들어도 이게 어딘가 가려운 부분이 꼭 있거든요. 그게 3번, 4번 영상을 듣는 건 마치 이제 내가 많이 아는 것처럼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에 그 인터넷 강의를 계속 보고 싶거든요. 내가 어느 정도 한 번 정도 보고 이 부분은 내가 좀 약해서 다시 보겠다라는 거는 참 효율적인 방법인데 한 번 봤는데 나 영상을 인터넷 강의를 한 5번 정도 보겠어.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하는 건 좀 비효율적이라는 거. 한 번 보고 나서 그 다음부터 바로 문제풀이를 한다던가 강의를 만드는 분들은 자기 강의를 한 번 더 봐주고 고맙죠. 그리고 시험 근데 사실은 그런 방법보다는 한 번씩만 강의를 들으면 돼요. 본인이 인터넷 강의를 듣는 거를 한 번씩 듣는 걸로 하고 그 중에서 제일 약한 국어라던가 영어라던가 본인이 제일 약한 과목은 현장 강의를 듣는 다르겠냐 싶겠지만 현장에서 줄고 뭐 이렇게 하는 티켓팅하고 이런 노력이 돈 쓰고 이러는 노력이 굉장히 투자가 되거든요. 이 영상으로 보던 사람이 앞에서 말을 하고 있으니까 또 옆에서 막 받아 적고 있으니까 본인한테도 시너지 효과가 나서 그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영상 강의로만 듣는 거에서는 지루함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현장에서 듣는 거는 또 다른 느낌으로 특별함으로 인식이 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영어도 좀 그렇게 들어봤고 국어도 들어보고 사실 이제 여러 과목을 현장에서 들어봤는데 본인이 제일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현장 강의를 좀 들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오고 가는 거리, 오고 가는 시간이 사실 아주 규칙적이거든요. 이동하는 그 규칙적인 그 시간 동안에 항상 그 패턴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당연한 얘기지만 영어 단어를 공부한다던가 A4용지가 이렇게 있으면 A4용지에 단어를 적어요. 줄이 생기잖아요. 거기에 왼쪽에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단어 10개 정도는 많으면 20개, 짧으면 15개 정도. 이쪽에는 이 라인에 맞춰서 뜻을 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접게 되면은 나는 단어만 보이는 거예요. 이쪽에는 뜻이 보이고. 종이 매체를 이용하면 좋은 게 이 위치에 있는 단어의 그 기억이 또 연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볼 때 이 위쪽에 있는 단어, 무슨 단어, 뜻이 뭐더라? 이렇게 돌려보던 그 행위, 그 느낌이 돌려보기 전에 그 뜻을 기억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무튼 지하철 같은 데서는 아니면 이동하면서 걸으면서도 막 보면서 걸으라는 게 아니라 한 2-3개 또는 많은 자기가 기억력이 좋으면 5개, 더 좋으면 10개 정도 머릿속에 나서기 전에 좀 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외웠다 그러면 이제 주머니에 넣어놓은 상태에서 눈은 어딘가 이렇게 시선을 돌려보면서 첫 번째 단어는 뭐였지? 두 번째 단어는 뭐였지? 능력이 더 되면 30개 뭐 이렇게 외울 수가 있죠. 가면서도 종이 들고 외우는 게 아니라 규칙적인 영어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영어 공부를, 단어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인식해버리면은 내가 공부를 되게 많이 했구나, 내가 하루 종일 공부하는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공부한다라는 생각을 해주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다음 공부를 할 때 내가 지금부터 공부를 시작한다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공부하면서도 공부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게 되면 일단 마음도 편안해지고 공부를 하는 동안 다음 공부를 시작할 때 그게 스트레스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공부하는 패턴 중에 뉴스 같은 거를 보면 안 됩니다. 7시 뉴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원래 뉴스를 안 좋아하신다면 다행이지만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뉴스를 보는 것도 괜찮겠죠. 왜냐면 뉴스가 들어오는 게 뇌에 정보로 들어오잖아요. 그날 하루 종일 배웠던 그게 뇌에서 정리가 되는데도 어느 정도 노력이 필요할 거고 그런 시간이 필요할 텐데 뉴스를 보는 순간 그 정보들이 이제 뇌에 어떤 부담도 작용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뉴스에는 되게 고민되는 것도 많고 걱정거리, 사건 뭐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괜히 부정적인 게 될 수가 있어서 뉴스도 안 보는 게 좋습니다. 이제 행정법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 영어도 해석이 필요한데 행정법도 해석이 필요하더라고요. 뭐 행정작용이란 뭐 이런 단어 같은 거는 때로는 어떤 지문 하나가 이해하는데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결국에는 행정법 같은 경우는 지문에 대한 익숙함이 필요한 공부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지문 같은 경우는 여러 지문들을 보면서 그 지문에 보면서도 이게 맞는 지문인지 틀린 지문인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행정법은 굉장히 베이스가 깔리는 그런 과목이 됩니다. 거의 다 맞고 틀리고로 지문을 보면 알게 되다가 어느 순간에 이 지문에서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지문 해석이 잘 안 되는 그런 지문들. 나중에 문제집 풀다 보면은 그런 지문들만 좀 본인이 좀 기억해 놓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문제들을 그 틀리지 않게 노력하는 훈련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법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어렵지만 후반에 가면은 쉬운 과목이 됩니다. 그리고 행정학 같은 경우는 거기 엄청난 정보들이 많잖아요. 근데 약간 상식을 배운다는 생각으로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과목이거든요. 물론 부담을 가지고 막 하면 어렵지만 처음에 이제 인터넷 강의 들으면서 어느 정도 학습을 하고 나서 문제 풀 때 이제 고생하는 거죠. 문제 풀면서 스트레스 받고 틀리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문제집을 첫 권에서는 절반 이상 틀려주는 게 보통입니다. 그냥 문제집 풀면은 내가 절반 이상 틀렸네? 다시 기본서 공부해야지. 이렇게 하다가는 앞으로 나가는 게 굉장히 뒤질 수가 있거든요. 뭔가 이제 어려움 이겨내야지 좀 더 배우는 게 많거든요. 문제를 풀면서 이게 뭐지? 고민하는 시간 있잖아요. 이게 답이 뭘까? 이렇게 고민하고 이런 게 고민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궁금하게 되거든요. 그 답이라는 게. 궁금해 한 다음에 답이 왔을 때 각인이 더 잘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도 그런 문제를 풀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하겠지만 문제를 풀면서 스트레스 받는 데가 더 많이 하게 된다고 생각하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풀어야 됩니다. 절반 정도 틀렸다고 나는 아직 문제를 풀 타이밍이 아니구나. 기본서를 다시 봐야지. 인터넷 강의를 다시 봐야지. 이렇게 돌아가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문제를 풀어야 돼요. 꿋꿋하게. 나 이거 절반 이상 틀리겠다라는 각오로. 그러고 나서 다 풀면 한 단계 레벨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 다음에는 두 번째 문제집을 바로 사셔도 되고 아니면 지문 그 중에 이제 몇 개만이라도 좀 얻어가겠다 싶으면 이제 거기 해석 같은 거를 보면서 자기가 이제 습득을 하는 거죠. 이거는 왜 틀렸는지, 이게 왜 3번인지 뭐 이런 그런 거를 습득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음 문제집을 사요. 미리 사놓을 수도 있겠죠. 두 번째 풀 때는 생각보다 거기에 나온 문제집하고 겹치는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전에는 틀리는 길로 가던 것들도 왜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맞는 걸 찍게 돼요. 맞는 거를. 그러면서 체크하는 것보다 맞다고 체크하는 게 더 많아지는 거를 보면서 문제풀이가 좀 재밌다는 거를 느끼게 됩니다. 물론 아직 절반 정도에서 60점 정도밖에 안 나오고 푸는데 시간도 부족하지만 그 문제풀이에 좀 이제 그때는 이제 맛을 들인다고 할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정도 풀 때는 굉장히 잘 풉니다. 이제 거의 많이 맞고 70점 이상 갈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문제집을 사느냐 아니면 세 번째 문제집, 첫 번째 문제집 이거를 계속 하느냐 이런 고민을 하실 텐데 제가 추천하는 바는 문제집을 그냥 삽니다. 똑같은 문제집을 사더라도 돈 아깝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똑같은 문제집을 사더라도 사는 게 좋아요. 왜냐면 새로운 문제집을 풀 때 조금의 기쁨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있잖아요. 얼마나 재미없잖아요, 공부가. 근데 거기서라도 재미를 만들어야 돼요. 새로운 문제집 풀면서 새로 푸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는데 전에 풀었던 거기 때문에 엄청 잘 맞죠. 8, 90점 나. 이제 다음 문제집 뭔가 하나 샀을 때 굉장히 빨리 풀 수가 있습니다. 또 일과를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특정 과목은 내가 되게 잘하는 과목이 됩니다. 되게 잘하는 과목이 되는데 5과목이 있다면은 본인이 제일 잘하는 과목이 있고 이제 뭐 중간 과목이 있고 되게 못하는 과목이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제일 못하는 과목만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평균 수준을 이렇게 맞춰주는 거죠. 맞춰주다 보면 같이 공부하기 때문에 분명히 제일 잘하는 과목이 하나 생기게 돼요. 그 과목은 본인이 즐기는 과목이 되는 겁니다. 이거 막 이렇게 공부하다가 힘들어 그럴 때 이 과목을 가끔 한 번씩 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돌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하루에 4-5과목을 할 수도 있는데 이 한 과목, 제일 잘하는 과목은 공부 안 해도 돼요. 안 하고 그냥 훑어보는 정도로 가져도 되는 공부하는 게 하나, 둘, 셋, 4과목이 되는 거죠. 영어, 국어, 그리고 행정법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국어가 제일 못하는 건데 아무튼 매일 같이 공부하다가 어느 순간에 행정법도 많이 맞춰요. 문제를 풀다 보면 그런 과목도 이제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 3과목 정도가 이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과목이 되는 거죠. 얘네들은 이제 훑어만 봐도 돼요. 문제 훑어보면서 눈으로 봐도 앞에 조금밖에 안 읽었는데 답이 보여요. 그러면 얘네들은 공부 안 하면 부담이 없어지죠. 어느 순간에 행정학도 레벨이 좀 높아진다고 문제를 봐도 거의 다 맞추는 수준. 그때부터 이제 막 훑어보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국어, 영어, 국어, 영어, 국어, 영어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은 국어, 영어 매일같이 하는데 한 번 행정학 한 번 봐주고 국어, 영어 한 번은 국사 한번 후루룩 봐주고 나중에는 문제집을 한 과목 보는데 1시간이면 다 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막 무리해서 막
다른 사람들 막 10시, 11시까지 공부하는 분들 많은데 이게 오래 앉아있는다고 머릿속에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머릿속에 들어왔다 싶으면은 집에 가서 쉬어줍니다. 쉬어주면서 집에서 이런 포스트잇 같은 거에다가 단어 써주고 요걸로 인해 연상되는 국사 같으면은 몇 세기, 뭐뭐 국사 몇 년 여기 단어 써주고 여기에서 꼭 이 단어를 보면 내가 뭘 떠올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키워드를 여기다 같이 써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단어는 크게, 키워드는 조그맣게 해서 멀리서 보면 단어만 보이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단어가 보지 않았는데도 키워드만 봤는데 이게 떠올린다? 그러면 이거는 과감하게 떼서 어디 구석에 안 보이는 데다가 놔둬도 되는 거죠. 뭐 이 정도면 일단은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간단한 노하우가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떠오르는 게 있으면 또 정리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